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황선영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이 네. 캘리포니아도 그러네요. 목사님 복장도 많이 두꺼워지셨어요. 네, 여기 추워가지고 아니 저는 10개월 만에 이 정도의 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12월 달에 그때 좀 비가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비를 못 보다가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뭐 반가운 것도 있고 네, 신기한 것도 있고 네. 가뭄이라서 비가 좀 오면 좋긴 하겠어요. 네,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 바라던 비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감기도 또 사람들이 걸린다고 네. 그러셔서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감기 같은 건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또 감기 걸리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럼요. 네,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감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요즘에 근데 감기가 걸리면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이거 헷갈려가지고 그것도 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매번 검사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네. 자, 오늘 연이어서 연령별 자녀 양육법, 우리 지난 시간에는 0세에서 1세 신뢰감과 불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2세, 그러니까 2세에서 3세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세하고 3세의 아이들에게는 자율성과 자율성 대 수치감, 네, 그래서 autonomy versus shame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아드님이 5살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불과 얼마 전 얘기니까 네. 좀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 뭐 교육학 그 박사들이 뭐 피아제나 콜버그나 에릭슨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나이에 연령별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주로 이제 에릭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자율성 대 수치감. 2살에서 3살 또래 아이들. 자율성.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맨 처음에는 이 2살, 3살 내기 애들이 자주 쓰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할게. 내가 해볼래. 맞아요. I'll do it. 네. Let me do it. 자꾸 그런 얘기를 이제 한참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2살에서 3살 때 애들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애들이 아무래도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부모님한테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맞습니다. 아이들의 엄청난 행동이죠. 인내심을 요구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빨리 애 옷을 입혀가지고 어딜 나가야 되는데 뭐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애가 자기가 입겠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엄마나 아빠가 짜증이 나고 막 아빠가 그냥 해줄게 그냥 엄마가 해줄게 그냥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 신체적인 성장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혼자 걷는다든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식사한다든지 옷 입는다든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독립성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할래, 내 거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아이로 하여금 자유롭게 탐색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하도록 허용해주고 자율적 의지에 주목하고 격려해주면 아이의 자율성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한 행동이 실패할 경우에 그걸 갖고 놀리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율성 대신에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서 괜히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내가 하는 행동이 틀렸나 봐. 내가 하는 게 못마땅해서 엄마가 맨날 저렇게 해주나 봐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제대로 잘 지내게 되면 의지할 본인이 willingness가 생겨서 본인이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그런 덕목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율성 있게 그 나이 또래 2살, 3살 때 키워갈 수 있을지 한번 부모가 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할 경험, 성공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성공의 경험. 2, 3살짜리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사모님.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컵에 혼자서 따르는 걸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자.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그 물병에 물을 컵에 따를 때 제대로 따를 수 없고 그다음에 그게 쏟아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컵이 만약에 유리컵이면은 이거 들고 있다 깨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거 좀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가 그 물 따르는 걸 보고 3살짜리 애가 자기가 따라보겠다고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가 할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할 테니까 엄마가 따라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애들 마음속에 매번 그렇게 엄마가 해주기만 하고 나한테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지를 않으면 엄마는 나를 못 믿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나 보다. 막 그렇게 느낀다든지 이게 좀 수치감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애한테 물을 따라주는 거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도록 애가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썼던 방법은 물통의 크기를 조금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쓰는 그 평소에 담아놓는 물통보다 아이가 좀 더 따르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물병으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길이가 긴 컵보다는 좀 짧은 컵으로 그렇죠. 아이가 다 담을 수 있게 해줬던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그런 거 되게 좋네요. 그렇게 그런 컵을 그러니까 유리컵 말고 네, 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같은 걸 가지고 그거를 뭐 가지고 또 싱크대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물을 흘려도 되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갖고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직접 따라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흘리지 않고 잘 따랐네라든지 아니면 그래 다 따랐네라든지 하는 식으로 애가 그거를 해볼 수 있고 그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심어주는 거 그거 찾는 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엄마가 그럼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물병에다가 싱크대를 갖고 가고 밖에 나가고 뭐 그런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엄마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빠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네, 특히 손님이 왔을 때 자기가 한다 그랬을 땐 모든 게 다 그렇죠. 세팅된 상태에서 혼자 해보겠다고 엄마처럼 주스든지 그렇죠. 뭐든지 할 때 참 그럴 난감했던 때는 진짜 기억이 나요. 난감하고 그럴 때는 네. 기다리라고 그래야 되든지 뭐 다른 이유를 대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애들이 옷을 입을 때도 이제 뭐 어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애를 옷을 입혀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럴 때 애가 자기가 입겠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좀 뭐 고급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뭐 교회를 예배를 간다든지 할 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퍼가 있고 버튼이 있고 그런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데 애가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버튼을 뭐 엇갈리게 이렇게 맬 수도 있고 또 지퍼나 이 버튼을 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좀 라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 셔츠 같은 건 꼭 단추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단추가 5개 만약에 버튼이 5개 정도 있다 그러면 4개 정도를 제가 잠궈주고 1개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그거 네. 되게 좋네요. 버튼 같은 경우는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 끼게 되는데 그래서 첫 단추만 엄마가 해준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단추들은 애들이 해보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좋네요. 그리고 뭐 꼭 이렇게 팬시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러면 그냥 고무줄 바지를 해보고 입혀본다라든지 그래서 네. 애들이 혼자 입을 수 있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저희 아들이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칼을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칼을 그냥 주기는 위험하니까 아들이 자를 수 있는 그냥 쉽게 자를 수 있는 딸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뭐 무나 양파를 자르면 아이한테 그 과일 같은 거 키위나 딸기처럼 무른 과일을 이렇게 칼로 자를 수 있게 칼은 이렇게 플라스틱 종류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돈가스를 자르는 그런 아주 아이가 다치지 않을 정도의 그 칼을 주어서 자르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대단하시네. 그래도 애한테 칼도 쥐어주시고. 다치지 않을 정도로. 네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공의 경험을 갖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로 하여금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애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애가 할 수 없는 거를 막 시키면서 과도하게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왜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막 지금 이제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셨는데 막 이딴만한 큼지막한 칼을 주면서 이따만한 수박을 썰어. 야, you are the ninja warrior. 야, 닌자가 그런 거 못해? 아빠가 수박을 던질 테니까 네가 잘라봐. 야, 팍 빼. 막 그런 식으로 3살짜리한테 그렇게 막 과도한 스트레스를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걸 한다라든지 뭐 좀 너무 애가 할 수 없는 거를 막 너 이런 걸 해봐야지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자율성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너무 과도한 어려운 과제를 주는 그렇죠. 거군요. 어려운 과제를 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막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실패의 경험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서 끝내는 엄마가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해버리면 이거는 자기는 나는 못해. 단추를 첫 번째 단추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추를 얘가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엄마가 도와줄게 하고 다 해버려 그냥 엄마가. 그럼 얘는 단추를 한 번도 잠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시도를 잘 해보게 하는데 제가 아이한테 가지고 있었던 불안하고 염려가 뭐냐면 아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이 저는 많거든요. 네. 제가 좀 체격이 작다 보니까 아이가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시간에 아이가 혼자서 먹으면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걱정과 염려가 아이의 먹을 때 많이 먹이고 싶어서 제가 자꾸 숟가락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모든 면에서 엄마들이 자율성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엄마의 좀 약한 부분은 아이한테 자율성을 좀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의 경험으로 들기도 하네요. 그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자꾸 뭐 배부른데 자꾸 계속 먹으라고 그러는 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저의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이렇게 자기가 숟가락을 들고 먹다가 끝내는 제가 끝까지 먹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한테 부끄럽고. 아니 네. 저희랑은 또 어떻게 보면 정반대네요. 저희는 아들이 있는데 저는 과식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꽤 나가요. 이 덩치가. 지금 이제 11살이 됐는데 몸이 좀 나가고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덜 먹이려고 좀 그만 먹어라 좀. 그러니까 음식도 좀 얘는 더 먹고 싶어 하는 애를 못 먹게 하고 그것도 힘든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로도 애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부모가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해 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성공의 경험을 체험하게 해주고 도와주면서도 자율성을 키워주는 거라면서 할 때 애들이 성공을 하면 충분한 칭찬을 해주는 게 또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근데 칭찬을 할 때도 그냥 뭐 잘했어, 네가 최고야, 정말 잘했다, 정말 착하다, 멋지다, 뭐 그런 식의 칭찬보다는 두리뭉실한 칭찬이. 그렇죠. 그냥 두리뭉실한 칭찬이고 그런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격려를 한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바지를 반듯하게 잘 입었구나라든지 단추를 다 꼼꼼하게 잘 걷네라든지 물을 흘리지 않고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잘 따랐네라든지 또 책을 제자리에 잘 꽂아놨네. 그런 것도 책도 이제 뭐 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동화집 같은 게 1, 2, 3, 4가 번호가 있을 수 있고 색깔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와 책을 번호별로 색깔별로 잘 맞춰서 정리를 잘 해놨네 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그 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런 칭찬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좀 그렇게 하려면 아이의 마음도 잘 봐야 되고 아이의 행동도 좀 더 세밀하게 엄마나 또는 아빠가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율성 대 수치감인데요. 네. 너무 성공의 그 찬스만 주고 자율성만을 키우게 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은 애들이 자기가 항상 한 거는 다 성공하고 자기가 하는 건 다 되니까 실패의 경험을 안 해보니까는 이게 이제 뭐 자기가 한 것에 있어서 실패라든지 잘 안 될 때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성공을 했거든. 나는 항상 성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막 엄청나게 분노한다라든지 집어 던진다라든지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애나 어른이나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실패할 그렇죠. 때도 있어요. 네. 자, 그럴 때도 잘 실패하는 법, 잘 지는 법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따를 때도 뭐 물을 엎질 수 있죠. 네. 근데 물을 이번에는 조금밖에 안 엎질렀네. 지난번엔 더 많이 엎질렀는데 그래도 요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지난번보다 낫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기가 실패하는 것도 좀 경험하면서 자율성을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애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를 자주 한다고요? 내가 할게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부모님이 아이가 할 수 있게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아이가 가정의 모든 주도권을 다 가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아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어느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냐면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다라든지 아니면 내니가 키운다라든지 유모가 키운다라든지 네. 그럴 때 보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유모는 애가 거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애한테 뭐 이거는 못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애는 버르장머리 없다고 우리가 말을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아이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2살에서 3살 요 아이들 자율성을 키워주는 건 좋은데 대신에 가정의 주도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그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상담하는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 2살에서 지금 저희가 다루는 3살의 시기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자기 중심성이 크고 자기 의견을 이제 얘기할 줄 알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게 기본적인 질서와 생활의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인격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밥을 깨끗이 먹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권유의 말을 많이 저희 아들한테 많이 썼는데 그 교육자 얘기로는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질서와 생활은 권유가 아니라 단호한 어법이 있어야 되고
훈육은 협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지금 2살, 3살짜리 애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이랑 뭐 니고시에이트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밥 먹을 때는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야. 네. 아니야. 라든지 밥은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게 아니야. 라든지. 그래서 이때는 부모가 주도권을 아이들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아이의 결정에 부모가 계속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족의 센터가 부모가 돼야 되고 자녀는 가족의 멤버가 되는 걸 배워야 돼요.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부모의 그 말을 보호와 지도 따르는 아래, 거를 그렇죠. 배워야겠네요. 보호와 지도 아래 순종하는 걸 아이들이 네, 배워야 되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살 애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키우질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든지 내니가 키우니까 그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든 뭐 내니가 키우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또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항상 왕처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멤버로서 부모가 어른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는 순종하면서도 대신에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부모나 그 어른들이 그들의 권위 안에서 아이에게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가 성공을 체험할 수 있고 실패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사모님이랑 잠깐 방송 전에 얘기했었는데 네. 그 옛날에 사모님이 한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3살의 행복한 기억이라는 네. 다큐멘터리를 보신 게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셨던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0세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3세까지 지난주하고 쭉 연결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3살 행복한 기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그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서는 예전에 그 지금 주로 교육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흐름이었대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새롭게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새로운 바람이 뭐냐면 애착의 양육이래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크립에서 재우거나 또는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더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이 어린 0세에서 3세의 시기는 아이가 평생 자라면서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애착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들 아이를 같이 부모 옆에서 재우고 그리고 또 저희 엄마들이 예전에 썼던 그 포대기 같은 그런 애기띠 같은 거를 통해서 아이를 같이 품에 안고 자라게 하는 그 시기를 0세에서 3세의 시기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도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도 첫째 딸을 키울 때는 그때는 뭐 저도 아무것도 몰랐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면서 크립에다 재워야 된다고 따로 재워야 된다고 막 그래서 그 우는 애를 밤에 그 2-3시간마다 깨서 엉엉 우는데도 그 조그맣게 불 틀어놓고 그냥 크립에다 재운다고 크립에 그냥 강제로 집어넣고 울어도 다시 나오려고 그래도 다시 집어넣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너무 애한테 고문이었고 맞아요.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했었는데 둘째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이는 저희가 아예 크립을 침대 옆에다 놓고 이렇게 문도 이렇게 내려놔가지고 아예 침대가 이렇게 붙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재우고 그랬는데 그게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이가 훨씬 더 이렇게 온화해졌다고 할까요? 온순해졌다고 할까요?
그게 좀 모난 부분이 훨씬 둘째 아이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럼 애착 양육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요. 여러분 교육학 같은 게 누가 어떤 리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학을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거기에 막 좌지우지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그런 실수라면 실수일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애들한테 회초리를 대는 그런 것도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이게 바뀌어요. 막 몇십 년마다 매를 맞아요. 대는 게 좋다. 또 네. 몇십 년 뒤에는 이거는 아동 학대다. 막 그러면서 그런 것도 바뀌고 지금처럼 이런 애착 양육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교육학적인 바뀌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 네. 1000년 전이든 1000년 후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뭘까요, 사모님? 성경 아닐까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자녀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맞습니다. 근거한 자녀 양육을 해야 되고 그것과 동시에 그래서 저희 미라클랜드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자녀 양육 세미나가 있답니다. 아, 너무 와. 기대가 되고 너무 중요한 시간이네요, 목사님. 그러네요. 저희 이제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네. 유치원 학부형들 그렇고 또 우리 한글 학교를 토요일 날 시작했는데 그 한글 학교 학부형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무슨 동네 분들 누구든지 오셔도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9시 15분부터 또 부모 세미나를 하고 저희가 종종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좋은 팁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교회에서 또 이런 복음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이를 키울 때 나는 이렇게 키우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먼저 키워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로 많이 마음에 고민이 되고 또 많이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 부모들이거든요. 제 방법이 어떤 게 맞을까? 아닐까? 참.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도 물론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듣고 책을 읽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니면 그것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엄마들의 멘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를 찾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멘토를 찾을 수 있고 또 코치를 찾을 수 있어서 여러분 뭐 마더와이즈나 뭐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멘토를 찾으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좋은 팁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들으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니들, 아버지들 좋은 멘토를 만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찾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을 그렇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도 하지만 저희는 멘토를 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연령별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는 3세에서 6세까지 그 나이 또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때도 주도성과 죄책감이 있는데 조금 다른 이 2살, 3살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령별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나눈 것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 나이에 맞게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로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